안녕하십니까. 저는 곡선도를 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는 무수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성장해 나가면서 그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서 대처해 나간다는 것은 실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대안적으로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용이한 방법은 쉽지 않을 것으로 결론을 나고 말죠. 자, 이제 저희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겪어오면서 또 직업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수많은 과정을 경험을 하면서 모두 다가 그 분야의 많은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많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접 체험을 좀 하고 있지만 그런 간접 체험 속에서 내가 해보지 않고 그것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용이하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역시 결론은 건강으로 귀결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막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온 사람들은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해보고 또 그 경험을 하면서 나이를 들어가면서 세상을 겪다 보면 많은 경험의 결과로는 느끼는 것이 역시 건강이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삶이 행복하고 편안할 때가 언제냐? 뒤돌아보면 그래도 건강할 때라고 기억이 드는 것입니다. 나이 먹어서 이제 기운도 떨어지고 수족도 제대로 쓰기가 어려워지고 몸의 균형도 잃어서 어딜 걸어가도 뒤뚱거려서 걷기가 힘든 상황이 되면 여러분 한 번쯤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해볼 수 있는지. 자, 간단한 결론을 내려보면 처음에는 일단 운동을 조금 해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기운은 떨어져 있고 몸에 질병이 들어오면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해서 곧 도중하차하고 중단을 하고 의학에 의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병원에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청춘이 돌아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병원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몸 관리에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질병이 온 것이니 그 질병 속에서 얻는 아픔과 고통을 잠시 일시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의학입니다. 그런데 그곳마저도 없었다면 인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 또한 대안이 없었을 것입니다. 인류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수없이 많은 생활의 변화를 주면서 끝없이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자이든 타이든 내 스스로든 또 어디 교육기관을 통해서건 또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방법들, 간접 방법들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면 자, 우리는 제일 처음에 태어나서 직립동물이니 걸을 수 있는 연습을 하냐고 신생아 때 수없이 엎드려서 누워서 앉아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그 걷는 연습을 끊임없이 그 단계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 본연의 자연의 이치고 인류가 가진 태초의 교육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것은 어디 교육기관이 있어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부모가 옆에 있지만 부모가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영리하게도 아이는 태어나서 스스로 먹어가면서 몸을 성장시키고 또 성장됨에 따라서 엎드리게 되고 뒤집게 되고 또 엎드려서 많은 연습을 통해서 부모도 다 모르는 많은 연습을 통해서 지 근골을 스스로 발전시키고 또 힘을 늘려서 결국은 스스로 구르게 되고 앉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앉아만 있으면 되는가 했는데 이제는 또 움직이고 이동을 해야 되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고 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동법은 앉아서도 가고 엎드려 기어서도 갑니다. 이렇게 기어서 다니다가 근골이 조금 더 발달이 되면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연습을 수없이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아이들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지가 이동 수단을 스스로가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동작들을 스스로가 해내는 그 모습이라는 것은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일어나 서서 한 발, 두 발 걷게 되면 걷는 것과도 부족해서 또다시 뛰기를 시작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끊임없이 뛰죠. 자, 어렸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그 운동량을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걸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소개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 인간이 처음에 태어날 때 그 타고난 에너지가 그때는 아주 몸속에 많이 유지하고 있을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먹고 소화시키고 그 움직임 속에서 그 하루에 먹는 많은 양을 다 소화시키고 소화되는 과정에서 인간은 스스로 성장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특별한 존재들은 더 특별한 노력을 스스로가 깨달아서 연습을 해서 사회에 어른이 있을 때 새로운 것들을 하나씩 개발해내기도 하고 또 그것을 남에게 전수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중간에 도중하차 한 자들은 모두 다가 새로운 교육기관을 통해서 습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얼마를 살아왔는지 지금은 수없이 많은 건강법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년을 살아도 그것을 다 배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좋은 방법을 배워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질병과 노화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측면은 모두 다의 바람이요 모두 다의 희망이고 기다림 속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다니고 있는 방법입니다. 자, 저도 수십 년간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오고 또 여러분들도 수없이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건강을 지켜나가고 있지만 그 방법이라는 것은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찾아서 알아도 하기 또한 더욱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일단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보행에 자유로움을 좀 있어야 되겠고 또 무엇을 이동시켜야 되는 과정에서는 물건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움직이는 방법을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힘을 좀 덜 들이고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이동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지혜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어디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얻어나가야 된다는 것이 아주 인간들이 봉착되는 가장 큰 동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참으로 복잡다단합니다. 말로는 다 소개도 어려울 뿐더러 해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어느 한 가지를 배웠으면 그거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
또 반복을 해서 쉼 없는 반복만이 그나마 우리의 삶을 조금 윤택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그래도 객관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대안은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현실을 생활하면서 많이 보고 느끼는 이런 현실입니다. 자, 세상은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사계절이 명확하게 지나가는 가운데 많은 생물들이 태어나고 또 바뀌어가는 현상들을 길지 않은 시간에 인간들은 수도 없이 보아갑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체득하고 배워나가고 또 얻어갑니다. 자, 우리는 이제 유년기 시절부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까지 세월이 바뀌어가면서 그런 자연의 이치와 같이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떠한 생활을 해왔는가를 한번 되짚어보면 그동안 알고도 못한 것들이 있고 몰라서 못한 것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합해서 여러분들이 핵심을 가지고 쉽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또 그것을 반복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것을 매 생활마다 적용을 해서 즐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오늘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첫째,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건강이고 그 다음엔 삶의 지혜고 그 다음엔 지금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많은 그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뭐 여기에는 숫자가 너무 많아 다 해야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거는 여행도 있고 운동도 있고 스포츠도 있고 레포츠도 있고 또 많은 음식 문화도 있고 끝없이 많이 펼쳐져 있는 세상, 이 하늘에 하나밖에 없는 이 많은 생물들이 사는 이 천국에서 여러분들은 그 많은 것들을 다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운명을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다 지혜롭게 다 지키고 우리가 다 이런 것들을 배워서 누리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누차 제가 늘 강의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첫째가 유연성이요. 두 번째는 숨입니다. 인간이 원래 쉬어야 될 그 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수없이 많이 접해봤으나 아마 그렇게 큰 도움은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이 숨으로 모든 것이 귀결된다는 것을 제가 또 한번 여기서 반복을 해보면 우리는 뛰거나 또 무거운 것을 들거나 높은 곳을 오르거나 이럴 때 몸이 힘든 것보다는 숨이 차서 더 할 수 없는 시간들을 많이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걸어가면은 몸이 힘이 들어서 못 가지만 뛰어가면 몸이 힘들기 전에 숨이 차서 못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연성과 숨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될 과정이고 꼭 반복해서 매일매일 갖춰야 될 생활의 일부인 것입니다. 여기에 그동안 우리가 성장시켜 오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음식, 그것은 어렸을 때 그만큼 많이 움직이니까 많이 먹었던 것이라고 제가 오늘 초장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활동량은 적어지는데 우리는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여유를 통해서 또 물질적 이 모든 것들이 풍요로워지면서 먹는 양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질병과 노화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무엇을 먹어도 워낙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질병 노화로부터 큰 위협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의 기운도 좀 떨어지고 움직이는 양도 적은데 먹는 양은 놀랍도록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먹는 양을 많이 늘리다 보니 체중은 늘고 또 체중만 늘면 괜찮은데 몸은 경직되고 유연성을 잃게 돼서 그 유연성을 잃고 나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산소 공급량이 계속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산소 공급량이 줄어드니 비만은 더욱더 가속을 받게 되고 또 질병과 노화는 끊임없이 위협을 해오면서 인류를 괴롭혀오고 또 그 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류는 질병과 노화 속에서 허덕이다 결국은 저승행 열차를 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요즘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유연성이요. 또한 유연성 다음에는 운동을 하면서 호흡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숨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산소 공급량만 늘린다고 생각을 하면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밥은 안 먹어도 숨은 쉬어야만이 이승에 살 수 있다는 것은 더 깊이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못 쉰다면 이 순간 우리는 이승 삶을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숨은 어떻게 해서 잘 쉴 수 있고 또 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많은 세계 속의 인류는 경기 종목들을 가지고 서로가 그 재능과 기량들을 나눠가면서 축제의 한마당을 열어놓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여기에 나가서 우리가 조금 더 좋은 기량으로 그 자리를 빛내고자 함이 원래의 취지인데 지금은 이것이 조금 과해서 지나친 그 기량을 보이려다 보니 몸이 상하고 질병 노화로부터 위협받는 이런 환경으로 자꾸 바뀌어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즐겨야 된다는 말은 많이 하나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는 즐길 수 있는 시간 별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 이 신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떨 때 가장 건강한가라는 것을 잠시 조금 소개를 해보면 요즘에는 약적으로 스트레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스트레스가 왜 생기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어떤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나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불합리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몸의 변화가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은 몸의 변화가 그만큼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는 사람은 정말 몸이 많이 변화가 오고 결국은 허약해져서 질병을 끌어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몸이 유연치 못하면 부드럽지 못하면 산소 공급량이 준다고 했습니다. 이 주는 이러한 방법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연성을 갖춰야 된다서 요즘엔 수많은 동작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또한 정확성이 조금은 결여되어 있다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자, 숨이라는 건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단 더 많은 작용을 우리 신체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레포츠를 좀 하려면 유연성이 있으면 일단 모든 것이 균형 감각이라든가 부드러움 속에서 습득력도 좀 빠르고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몸을 유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호흡만 잘 맞추면 힘도 조금 더 있게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이런 레포츠처럼 즐겁고 행복하게 그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유연성과 숨의 원리입니다. 이 유연성의 원리와 숨의 원리는 우리 몸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동작과 자세들이 있고 그 속에서 숨을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그것은 실질적으로 많은 반복을 통해서 수련을 해야만이 얻어낼 수 있는 결과물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이런 연구, 골프 연구라든가 또 보행법이라든가 또 몸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여러 가지 동작들 중에서도 옳고 옳지 않은 것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그동안도 많이 소개했지만 우리는 직립동물이기 때문에 척추 관절을 조금 더 부드럽고 강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척추의 얘기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척추 관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몸에 힘을 좀 빼야 된다는 데 결론이 지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앉기서기 일명 단전 스쿼트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잠시 여기서 소개를 해보면 자, 측면으로 보면 팔을 뻗고 앉으면 이 상태로 뻗게 됩니다. 또 여기서 팔짱을 끼워서 앉기서기를 하면 이 상태가 됩니다. 전면을 보면 자, 이렇게 그대로 앉았다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는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세를 취할 때는 숨이 들어올 수 없는 자세가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제가 다시 이 두 동작을 비교해서 한번 시범을 보여보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보였던 이런 팔짱을 낀 자세에서 앉기서기를 하면 이 팔의 작용이 우리 이 몸에 긴장을 더해줘서 숨이 들어오는 길을 좀 차단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우리가 그냥 뒷짐을 짚고 상체 긴장을 다 풀고 말 그대로 힘을 빼고 그대로 앉기서기를 하면 이렇게 숨이 들숨 날숨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숨이 차다는 것은 호흡이 짧은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몸이 힘이 들어가서 숨을 쉴 수 없는 몸에서 억지로 숨을 쉬려고 하는 동작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어떤 스포츠도 숨을 편하게 쉴 수 있는 자세에서 동작을 해준다면 그 자세는 가장 완만하고 편안하고 부드럽고 흔히 얘기하는 리듬감도 타면서 어떤 동작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방법이고 원리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동작 하나만 가지고도 앉기서기 동작만 가지고도 그냥 편안하게 힘을 빼고 그대로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만 끊임없이 해도 우리는 건강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굳이 이걸 숫자로 한번 해오려 본다면 여러분들은 큰 질병, 관절에 무리가 없는 한 이 제가 단전 스쿼트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앉기 서기를 한 10번, 20번씩은 누구나가 이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거를 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는 충분히 몸을 늘려서 풀어주고 나서 마지막에 이 앉기서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출근한 이후들은 어디서나 가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이렇게 하루에 4회에 걸쳐서 처음에는 한 50회씩만 하다가 이제 조금씩 자세가 이물어지고 숨이 덜 차면 한 100회씩만 해서 하루에 400회씩만 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걸음걸이가 가볍고 균형감하게 좋은 몸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그냥 뒷짐을 짓고 편안하게 앉을 때 숨을 들여마셔서 멈추고 그대로 일어나서 내쉬고, 이러한 동작을 하다가 이것이 동작이 좀 이물어지면 이번에는 한번 들여마셔서 두 번을 천천히 일어나서 내쉬고, 다시 들여마셔서 또 두 번을 하고 내쉬고, 이렇게 해서 호흡을 늘려나가면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한 호흡에 반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은 또 욕심을 부려서 숨을 오래 참는 그런 연습들을 스스로가 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잠시 한 번을 할 건 두 번 한다는 것은 그만큼 두 번을 하는 동안 숨을 안 쉬어도 숨이 안 차고 편안함을 느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호흡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 몸이 유연해지고 숨이 들어오는 길을 많이 열어놨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예를 하나, 좋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뛰면 숨쉬기가 힘들고 숨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천히 걷거나 천천히 이렇게 서 있을 때는 물론 코로만 숨을 쉬는데 숨을 쉬는 동안 그렇게 숨이 차거나 이런 걸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숨을 편하게 쉴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떨 때냐면 여러분들이 숙면을 할 때 그런 그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너무 많이 소개가 되고 많이 또 널리 알려져서 잠을 자고 나면 피로가 풀리고 개운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스포츠와 레포츠를 할 때는 몸에 힘을 빼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자꾸 힘을 빼야 되냐, 물론 유연해야 리듬도 타고 또 리듬을 타는 가운데 스피드도 나고 속도도 나서 모든 것을